반갑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고요. 오늘은 와파서당 2025년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보려고 오늘은 라이브를 켰습니다. 와파서당을 소개하는 말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는데요. 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고전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서당 플랫폼. 고전을 읽고 쓰며 문해력과 문어력을 키웁니다. 이렇게 소개글을 적어놨고요. 원래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에 썼다가 어린이 청소년만 하진 않을 거라서 고전학습자라고 하는 주어를 바꿨고, 대상을 바꿨고, 온라인 서당 플랫폼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답사 혹은 책거리 같은 형태로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지만 주로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주로 고전을 읽고 쓰며 문해력, 즉 글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능력, 문어력, 자신의 생각과 말을 형식 있는 말로 표현하는, 문어라고 하는 게 구어랑 다른 문어입니다. 그래서 그 문어력이란 말은 사실은 좀 없죠. 근데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말을 구어로,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형식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힘들을 기른다는 면에서 문어력이라고 표현해봤고요. 원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와파서당이란 이름 대신 뭐로 시작했냐면 랜선서당이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랜선서당이라고 했던 이유는 요즘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옛날에 컴퓨터에 랜선이라고 있었죠. 랜을 이렇게 연결해야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서당이다 라고 진행을 하면서 이름을 붙였다가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랜선이 뭐냐고. 아이들은 몰라서 와이파이 랜선이 사라지고 와이파이 시대가 돼서 와파서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 읽고 쓰는 훈련들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는 고전 텍스트가 주로입니다.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라왔지만 우선적으로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하긴 하나 이제 혼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력이 없기도 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가장 빠른 소식과 정확한 소식을 접하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와파서당 치면 스마트 스토어에 가보실 수도 있고 카페도 있을 겁니다. 자,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보통 고전 공부, 문해력 공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 하는 학교의 교과 과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 물론 국어 공부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랫동안 대한 공동체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정규적인 학교 학습 과정보다는 본질적으로 그 하나의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익혀야 되는 문해력, 문어력을 좀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다 보면 연령대를 정해놓고 학년을 정해놓긴 하지만 그게 학교 교과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통 어떤 이렇게 소개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호기심이 있으셨을 때 어떤 거가 처음으로 좋을까 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전 논술 초급반이라고 그래서요. 보통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월이 되는 2학년부터 한 4학년 정도까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2월은 좀 쉬었어요. 그래서 3월에 신학기에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소개글을 적어놨습니다. 옛 우리 고전을 읽으며 문해력과 어휘력을 기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얇은 그리고 저학년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중간 학년, 기본적으로 한 3, 4학년 또래들이 읽기에 좀 가벼운 책을 선택을 했고 이 책들은 2주에 한 권을 읽으며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소개글 읽어보겠습니다. 고전논술 초급반에서는 재미난 우리 고전을 읽습니다. 책 내용과 함께 한문 표현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고 책 속의 문장을 옮겨 쓰면서 문장력을 키웁니다. 읽고 쓰며 옛 이야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즐겨봅시다. 두 주에 한 권씩 읽으며 한자 표현과 함께 우리말 표현을 익힙니다. 첫째 시간에는 책 내용을 소화하며 한문 표현을 익히고 둘째 시간에는 책 본문을 필사하여 문장력을 기릅니다. 줄글 책과 친해지며 읽기 쓰기 기초 체력을 키우는 수업입니다. 흥미진진 재미만만 고전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진행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3월부터 새로 참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한 4학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학년 정도까지도 조금 줄글책이 어려운 친구들은 참여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쉽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고 친절한 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 나름의 또 단점도 있겠죠. 자,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진행을 합니다. 본 내용은 한번 참고하시고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시작을 할 때 웅진 출판사에서 나왔던 재미만만 우리 고전 시리즈를 쭉 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과 우리 고전들을 많이 읽었는데 어떤 번역으로 읽어야 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 책들을 보던 중에 재미만만 웅진에서 나온 이 시리즈가 위에 있는 책 시리즈입니다. 책 표지도 좀 디자인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읽기 좋게, 구어적 표현들을 많이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기 좋은 책들이라서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3월부터 기본적으로 우리 고전을 할 때 판소리계 소설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홍길동전은 거기서 빠지긴 하는데 홍길동전 시작을 해서 심청전, 별주부전, 흥부전으로 시작을 하고 월요반에서는 이 웅진 재미만만 고전 시리즈를 쭉 보려고 하고 총 20권입니다. 근데 이제 20권을 다 봐도 좋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겠는데 빠진 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보이시는 보리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건데 춘향전, 운영전, 장기전, 서동지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춘향전이 좀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춘향전을 빼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뺀 것 같긴 한데 또 춘향전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웅진 재미만만 고전 시리즈 20권 이외에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또 고전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 몇 권을 더하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는 창비에서 나왔던 재미있다 우리 고전인가요? 요 시리즈를 더해서 봅니다. 월요반과 목요반 차이는 학년으로 좀 구분을 했고요. 웅진 책이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보리나 창비 이후에 알마 출판사 책도 보려고 하는데 이 책들은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앞에 있는 책이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했다면 뒤에 있는 책들은 조금 예투 느낌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참여하면 2, 3학년이라면 월요반에 한 3, 4학년이지만 고전 읽기가 처음이라면 목요반 정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책들을 봤고 네, 진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째 주는 책 내용과 함께 한자 표현들을 이제 단어들을 쓰고 익히는 시간이 있고요. 둘째 시간에는 책 속의 문장을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책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문장을 낭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두 주에 얇은 우리 고전을 한 권씩 읽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책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리뷰도 한번 봐보죠.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교환 사진도 있고 참여하는 수업 진행 장면도 있습니다. 제가 리뷰는 전혀 건들진 않아가지고요. 네,
그 아이가 재미있게 잘 들었다고 하시네요. 수업 후 동영상 링크도 보내주셔서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와바사당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종종 사고가 나긴 해요. 사고라고 하는 건 뭐 백업이 안 된다던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는데 다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공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습 자료를 사용하거나 혹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고 결석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림책에서 줄글 넘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읽기와 쓰기가 좀 낯선 친구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긴 하고요. 또 이제 책이 2주에 한 권이다 보니까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 시간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조금은 초반에 와파서당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좋은 수업으로는 이제 만화로 읽는 고전, 여러 이제 만화로 고전들이 소개되는 책들이 좀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겨울방학에도 이제 삼국지를 읽었는데 1학기에도 삼국지를 읽을 예정입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이충호의 만화 삼국지를 읽고요. 이 수업은 앞의 수업과 좀 다릅니다. 일단 호흡이 길고 삼국지라고 하는 긴 책을 만화를 통해 소화하면서 앞에는 글씨가 있었다면 이건 글씨가 빠지고 한자 표현만 익힙니다. 그래서 네, 소개를 한번 읽어보죠. 영웅들의 이야기, 만화 삼국지와 함께 한문 표현 익힙니다. 독서산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3번 음미하며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화로 읽고 강의로 곱씹고 한문으로 쓰며 되새겨봅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삼국지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삼국지가 여러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가장 많이 있는 책은 이희재 10권짜리 삼국지가 아닐까 싶은데 이희재 삼국지보다 이충호 삼국지를 제가 선택했던 이유가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국지가 원래 긴 이야기라서 10권에 담기는 조금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희재 그림을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삼국지라고 한 어떤 활극, 조금 더 이렇게 액션감이 들어간 그런 책으로는 이충호 삼국지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참고로 뭐 출판사의 전략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희재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문열 삼국지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요 지금 이충호 작가의 삼국지는 창비에서 나왔던 황석영 정혁본을 이제 저본으로 삼았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도 좀 참고를 하긴 했습니다. 책은 뭐 만화로 쓰여졌기 때문에요. 한 3, 4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 학년까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 고학년들과 진행을 하고요. 책이 뭐 한 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5권짜리니까 15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죠. 요 수업은 이제 파사당 수업이 좀 오래 진행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쌓여놓은 수업 같은 경우는 교환을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요 수업은 교환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삼국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삼국지는 천하를 두고 여러 영웅이 어지러이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승자와 패자, 지략과 모략이 넘치는 삼국지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늘 반복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삼국지를 통해 영웅들의 드넓은 포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후자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의 불멸의 고전. 삼국지는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사로잡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삼국지가 끼친 영향이 크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혹은 인물을 설명할 때 삼국지에 나왔던 표현,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파고든 다양한 표현들도 만납니다. 도원결의, 게르, 백미, 난공불락 등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서당 플랫폼 와파서당에서는 삼국지를 함께 읽으며 역사와 고전에 대한 배움과 함께 어휘력과 문해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뭐 책이 많아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참여를 하고 실제로 뭐 지금 참여하는 오래도록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삼국지에서 먼저 만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만화 삼국지를 보고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5페이지 정도의 교환을 소화를 하는데 삼국지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요. 왜냐하면 삼국지가 재밌게 읽기는 한데 이게 워낙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읽다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또 헷갈릴 수도 있고 읽긴 읽었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짚어주면서 한자 표현들을 쓰고 용례를 나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좀 진행을 하겠죠. 15주 정도니까 약 넉 달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많은 친구들이 이 삼국지라는 책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수업에도 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다른 공부에도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합니다. 방학에도 진행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방학에 진행을 할 때는 아침마다 그래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럼 일주일에 5번 만나는 거죠.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학기 중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주 1회 금요일날 저녁에 일단은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업 금요일 저녁에 있는 만화삼국지 그리고 고전논술 초급반 이 수업이 아마 처음 뭐 이런 식의 수업을 문을 두드리거나 관심이 있다면 참여하기 좋은 수업이 아닐까 싶고요. 이 수업이 뭐 근데 또 이제 연령도 있고 또 아이들이 책을 좀 더 두꺼운 책을 좋아하면 저는 이 수업보다도 다른 수업을 통해서 참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좀 이제 두꺼운 책들을 길게 읽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이제 저녁 이제 고전 논술 반 수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계속 비룡소 클래식을 읽어가고 있어요. 비룡소 클래식이 책마다 조금씩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한 3, 4학년 정도가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 예를 들어 1, 2월에 읽었던 책들이 그랬습니다. 1, 2월에는 오즈의 마법사, 그리고 피노키오의 모험, 이 두 권을 읽었는데 분량도 길지 않아요. 한 200페이지가 채 안 되고, 뭐 그림도 중간에 사파도 들어있고, 그래서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3, 4학년 읽을 수 있었다면 조금 두꺼운 책들은 좀 버거워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여튼 이 책을 읽어가는 수업입니다. 작년에도 비룡소 클래식을 계속 읽었고요. 이제 올해는 어떤 책을 읽을까 책리스트를 뽑다가 일단은 뭐 약간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1, 2월에 읽었던 책도 오즈의 마법사와 피노키오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아서는 성장하는 이야기죠. 모험하고 그리고 한나의 인격체로 성장하는 이야기. 3월에는 빨간머리 앤을 읽어봅니다. 빨간머리 앤이라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빨간머리 앤 하면 애니메이션 동영상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주제가 울려 퍼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근데 표지가 조금 다르죠. 비룡소 클래식에 나온 책으로 읽고요. 이 책을 6주에 걸쳐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고학년 이상이면 읽을 수 있고요. 자, 소개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봄을 맞아 한 소녀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주근깨 빼빼 마른 소녀의 성장 이야기, 초록 지붕 아래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 낯선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한 소녀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읽으면 또 그걸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한편의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학년들이 읽기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께는 있지만 책 만듦새도 좋고, 그래서 책 읽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사랑할 만한 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고전 번역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비룡수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7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씩 읽고 와야 되는데 부담이 되는 분량이긴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참여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호흡이 괜찮았고 책을 잘 읽을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6주간 읽습니다. 이 시간은 글쓰기가 있습니다. 만화삼국지 같은 경우는 한자 표현을 익히는, 그래서 한 클래스에서 50분 수업이었다면 이 시간은 90분 수업이고요. 한 60분, 한 50분 정도는 책 이야기를 나누고요. 교환이 있습니다. 교환은 PDF로 이제 나누고요. 그리고 책 속의 문장도 옮겨 써보고 책 줄거리를 한번 같이 훑고 책 이야기를 하고 한 30분 정도는 글쓰기를 합니다. 글쓰기는 400자 원고지에 쓰고요. 400자 쓰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글쓰기 훈련을 합니다. 물론 글쓰기 훈련도 아이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생각을 짤막한 글로 선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는 훈련으로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빨간 머리 애를 읽고 이어서는 비밀의 화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홍당무. 책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는데요. 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약간 이제 고전이라고 할 때 약간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 책들이 좀 취향을 타긴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읽었던 책들이 모험을 좀 주로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줄 베른의 소설들, 80일간의 세계 일주, 그리고 해저 이만리, 걸리버 여행기, 이런 책들은 모험, 탐험, 이런 주제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또 여자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이 어떨까. 그래서 빨간머리행과 비밀의 화원을 상반기에 한번 배치했고요. 이 두 책을 네, 낯선 공간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로 비슷하기도 하고 연이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는 책마다 참여할 수가 있고 대략적인 일정은 3월에 시작을 해서 6주, 빨간머리엔 비밀의 화원은 한 4주 정도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건 글쓰기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과제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른 수업들은 가능하면 저는 과제를 이렇게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과제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요 시간 안에 끝내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고요. 과제를 주는 이유는 글쓰기는 어쨌든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이거든요. 자기가 쓰고 대신 과제를 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을 조금 더 정서 있게 갈무리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개별 글쓰기의 방향, 특성들에 따라 좀 이야기를 해주는 면도 있고 그건 한번 이제 아이들 글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죠.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진행을 하고요. 다른 이제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이제 토요일 날 오전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도 비룡수 책을 읽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같이 안 엮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읽는 책은 레 미제라블입니다. 요 책은 그러니까 이제 1, 2월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삼총사를 읽었어요. 이제 삼총사는 루이 13세 시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재미난 뭐라고 할까요? 영웅이라고 하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호쾌한 소설이죠. 막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 책과 함께 뭘 읽으면 좋을까? 200년 뒤 프랑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이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앞의 책은 왕정 시기를 다룬 책이고요. 그래서 종교 갈등 이야기도 나오고 왕정의 이미지도 나온다면 프랑스 혁명이 있죠. 프랑스 혁명 이후 물론 그때도 이제 왕정이죠. 공화정이 들어서기 이전이지만 그 시기를 다루는 소설로 이 책을 연이어 읽기로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프랑스 소설이라는 점, 차이는 있다면 혁명 이전과 혁명 이후를 다룬다는 점. 그래서 레 미제라블을 5주에 걸쳐서 토요일날 오전에 읽을 거고 요 토요일날 오전 시간에도 계속 비룡소 클래식을 읽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야기가 흡입력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장발장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레 미제라블은 장발장 이외에 뭐 팡틴이라든가 코제트, 마리우스 등등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정조시대인데 1830년대를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다루었고 몰아치는 어떤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소설을 혁명의 소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소설을 읽을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똑같고요. 다음 책이 소개가 안 됐네요. 요 레미제라블 읽은 다음에 아마 제 기억에는 동방경문록을 읽지 않는가 제 기억이 있는데 공지가 안 돼 있긴 합니다. 한번 그거는 나중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두 수업이 시간은 다른데 진행하는 방식 책은 다르지만 뭐 출판사는 똑같고 비룡소 클래식을 계속 읽어가는 수업입니다. 한편 역사를 좀 고전을 다루다 보니까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시백의 고려사 질문 주셨는데 언젠지 네, 박시백의 고려사 읽기와 조선왕조실록 읽기를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뒤에 설명을 할 조선왕조실록 읽기를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고려사가 완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 고려사 읽기도 진행을 합니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읽고요. 고려사가 이제 총 5권입니다. 그래서 5권을 2주에 한 권씩 진행을 해서 총 10주 동안 박시백의 고려사 10권을 읽습니다. 요 수업은 이제 만화 삼국지랑은 진행 방법 비슷합니다. 텍스트를 이제 소화를 하고 관련된 역사 공부다 보니까 역사에는 어쩔 수 없이 한자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표현들을 쓰고 읽는 표현들을 보죠. 기본적으로는 조선왕조실록을 먼저 읽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고려사가 이제 아이들의 역사 지식을 생각을 해보면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요함이 좀 덜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려시대가 사회적 변화도 좀 심했고 그리고 국제관계도 좀 배워돼서 괜찮다면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참여하는 걸 일단은 저는 권하고요. 뭐 그러지 않더라도 시간이나 조건에서 뭐 이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도 좋겠죠. 자, 이 고려사 요 5권을 읽고요. 기본적으로는 고학년 정도면 요 책들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배경 지식이 없어도 괜찮긴 한데 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고려에 대해서 좀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5권을 이제 10주에 걸쳐서 읽고요. 요 수업도 교환을 제작해서 이제 보내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진행을 해서 교환 이제 데이터가 좀 쌓였고요. 이거 좀 수정해서 쭉 보내드릴 거고요. 고려 역사를 보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신라 말에 혼란기에서 호족 세력과 함께 왕건이 이제 세우고 그래갖고 나라를 좀 잘 이끌어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고려 안에 정치적인 격동이 휘몰아치죠. 무신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 밖으로는 거란이니, 여진이니, 몽골이니 막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고려 말에 되면 이제 복식도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참 그런 걸 잘 살렸는데 화면 보시면 네 번째 권 보면 머리가 변발로 돼 있죠. 몽골식 머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박시백의 고려사를 5권짜리를 화요일마다 보고요. 총 10주에 걸쳐서 보니까 봄에 읽어서 늦봄에 끝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요 수업과 페어가 되는 수업이라면 요게 있겠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완독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더 굉장히 애정이 가는 책인데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조선사를 어떻게 읽을까 했을 때 굉장히 오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총 20권으로 되어 있고요. 총 20권으로 500년 조선사를 개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책입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읽기에는 좀 너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이야기는 일견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단점만 있진 않아요. 책이 만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어찌됐건 작가가 한 사람이 한 호흡으로 쭉 그려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관점을 통해서 조선 시대를 관통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록이라는 특징으로서 조선에 있었던 여러 왕들을 쭉 만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20권이다 보니까 그리고 책을 또 설렁설렁 읽을 수는 없잖아요. 총 32강에 걸쳐서 16주에 걸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는 점이 이 수업이 좀 무거운 수업이긴 하죠. 1권부터 4권까지 일단은 읽습니다. 1권 개국에서 4권은 세종, 문종, 그래서 세종시기까지 한 권당 두 차례.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권 읽는 꼴입니다. 근데 수업이 월요일과 목요일로 잡아놨으니 주 2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에 한 권을 보되 한 권을 2시간으로 나눠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개글을 또 이것도 나눠보죠. 와파서당에서는 고전을 읽으며 한자 표현을 익히고 문해력을 키웁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꼼꼼하고 방대한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을 읽습니다. 만화로 구성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며 약 500년간의 조선 역사를 배웁니다. 1기에서는 1권 개국에서 4권 세종, 문종실록까지 조선 초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봅니다. 태조 이성계와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까지 조선을 세운 위대한 임금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성계, 이방원, 세종 등이 첫 시간 1기에선 주요 인물들이 되겠죠. 총 4차례에 걸쳐서 이제 4기에 걸쳐 나눠서 읽는데 뭐 그렇게 나눈 거는 등록의 편리함도 있고요. 이게 32강이 되는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교환을 한 번에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개로 나눠서 이제 교환을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이 조선을 세우고 기틀을 닦았던 개국의 영웅들과 그리고 세종 이야기까지라면 2기는 이제 2기는 5권 세조부터 시작을 해서 중종 때까지. 그래서 이른바 정난이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는 시기를 다루고요. 3기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3기가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선조와 인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3기고요. 그렇게 12권을 한 주에 한 권씩 한 권마다 두 수원, 그러니까 이제 2차례씩 본다면 4기에서는 나머지 13권부터 20권까지를 8강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봅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좀 중요도가 좀 솔직히 떨어지긴 해요. 전기보다는. 그러니까 영종조 시기를 빼고 구한말을 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걸 그렇게 또 뛰어넘을 수는 없고
이 책을 그래도 본다고 했을 때 호흡이 뒤에는 좀 빠르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한 주에 한 권을 봤다면 맨 마지막 13권 이후부터는 한 주에 두 권을 봅니다. 좀 호흡이 빠르긴 한데 그렇게 쭉 보면 조선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를 쭉 훑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수업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읽고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읽기는 아이들은 대부분 잘 읽어요. 그래서 교환을 가지고 내용을 훑어보고 역사적 사건들이나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되는 역사적 기본 상식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용어를 이제 한자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읽고 쓰면서 다른 한자 용례까지 좀 확장을 해보고요. 그렇게 보면 보통 이제 쓰는 시간들이 한 20분 정도 꼴이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교재를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아요. 아이들 수준에서는. 다만 물론 걱정은 되겠죠. 아이들이 책을 읽고 뭘 남을까? 근데 사실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금방 까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 속의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옛날에 나왔던 뭐 정몽주, 정도전 이름 까먹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역사 공부라는 게 한 번만 읽고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을 수 있는 커다란 큰 그림을 그리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라는 형식으로 모든 내용을 다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속도감 있게 조선시대 역사를 한눈에 훑어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참여하게, 요 수업 말씀하시는 거죠? 3학년도 참여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학년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읽기를 얼마큼 하느냐, 책에 대한 뭐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어떤 책에 대한 적응도, 역사에 대한 관심. 그래서 책을 좋아하고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이런 공부에 부담이 없다면 3학년들도 참여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뭐 그 친구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는 하실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요건 리뷰가 또 아이들에게 많이 남아서 리뷰가 좀 많이 쌓여서 리뷰를 좀 보죠. 네, 아이들에게 재미와 지식이 동시에 쌓이는 수업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에요. 라고 그 리뷰를 달아주셨네요. 일기에 이어서 이기 수업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한자 수업도 병행되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와 함께 한자 표현들, 역사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익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참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중간에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쭉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네, 학부모님도 같이 재밌게 읽고 계시다는 분도 계시네요. 긴 호흡으로 조선 역사를 어렵지 않게 가볍지도 않게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참고를 해보시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이 사실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요. 한 3, 4학년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읽기는 하는데 하여튼 일독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보는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한 사건을 쌓아가면서 익히는 것도 있겠지만 조선이라는 역사를 한눈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학교의 수업들이나 나중에 다른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큰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공부하는 게 좀 다르겠잖아요. 그런 입구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4학년 때 요 책을 읽었는데 만화로 보는 거라서 눈으로 훑은 느낌도 있었다. 그래도 수업에서 한자 용례도 익히고 이 책을 완독했다는 자체에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더라. 네, 그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완독을 하는 거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의 책을 다 읽어냈다라고 하는 그거가
아이 자체에 더 큰 뿌듯함을 주기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공부할 때 통으로 공부하는 거랑 부분으로 공부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일단 요건 통으로 보는 걸 좀 주로 궁극적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요 책은, 요 수업은 한 학기를 다 통으로 쓰겠죠. 전체적으로 16주를 진행할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 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함께 참여했던 친구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갈 때가 되고 청소년이 되는데, 징검다리 독서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있었습니다. 징검다리 독서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책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죽을 책을 잘 읽지도 못할 뿐더러 죽을 책을 읽는 거는 괜찮은데 고급 독서로 못 넘어가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책을 찾고 찾다가 푸른숲 준위에서 나왔던 징검다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주로 서양 고전인데 그 책들을 주말에 계속 읽어왔고, 작년에 엄청 책을 많이 읽었고요. 올해도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카페에 보시면 읽을 책들을 좀 정리해놨고요. 보통은 참여하는 친구들이 요 수업은 빠른 친구들은 뭐 5학년,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중학교 1, 2학년까지. 그래서 청소년기 초입부의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룡소 클래식보다는 책은 얇아요. 근데 책이 조금 더 어려운 책들입니다. 그래서 요 책은 2주에 한 권 읽되 조금 밀도 있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 읽는 책은 좀 흥미를 주는 책이긴 합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데미안, 뭐 이런 책은 아이들이 그렇게 좀 흥미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 책들이긴 했어요. 프랑켄슈타인, 지켈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내면, 인간에 대한 질문들을 담는 책이죠. 자, 요 두 책을 일단은 덩어리로 봅니다. 책마다 참여는 가능한데 가능하면 꾸준히 참여하는 게 좋기는 하겠죠. 자, 프랑켄슈타인, 마리셀리의 책입니다. 현대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붙은,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금기에 도전했던,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이제 신이죠. 금기에 도전한 인간을 만납니다.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이야기. 그리고 그건 인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좀 철학적이기도 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책을 처음으로 읽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막 유명하긴 하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 한 인간 속에 두 개의 얼굴이 있다. 하나이면서 둘인 이중 인격의 존재. 그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양면적 성격이겠죠. 이 두 소설을 3월에 읽습니다. 여기는 좀 소개글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소개하면서 담아보았습니다. 뉴미디어의 시대,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옛일이 되었습니다.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문어력, 격식 있는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과파서당에서는 고전 텍스트와 함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키우며 능동적인 독서인으로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몇 학년에서 언제 도입되는지는 좀 그걸 덜 봤는데 AI 교과서, 무슨 스마트 교과서 같은 거에 도입 얘기되잖아요. 전자기기 혹은 온라인 사용이 늘면서 독서 교육이 저는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징검다리 독서를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진짜로 한 5학년 이상 넘어가면 이제 입시에서는 수포자가 있는 것처럼 이쪽 독서에서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와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 글을 쓸 수 있는 아이와 글을 쓰지 못하는 아이로 갈립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능동적인 독서인으로 성장한 길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좀 깊이 있는 독서를 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중학생 정도까지도 참여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심화반이라고 해서 조금 더 책 읽기와 글쓰기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해보고 읽기가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똑같아요. 이 시간에도 400자를 쓰긴 하는데 400자를 쓰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서머리라든가 아니면 단순한 인상, 메모에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자신의 감상이 담겨있는 좀 더 주인이 되는 글쓰기를 하기를 좀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비룡소 그 책은 같이 책을 읽어보자 라는 정도의 어떤 목표나 분위기라면, 요 수업은 이제 속내를, 너의 어떤 독서의 방향, 성장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푸시하는 수업이죠. 이게 이제 주말에 있고요. 작년에 이제 클래스가 잘 진행돼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책은 똑같은 출판사 겁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책을 읽지 않고, 왜 여기는 안 보이죠? 작년에 진행했던 책들을, 사이클을 다시, 작년에 봤던 책을 좀 다시 배열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장르소설 같은 걸 배치해봤어요. 아, 여기 있구나. 드라큘라와 우주전쟁. 그래서, 요, 푸른숲 주니어 책들이, 만듦새도 좋고, 읽을만 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랬을 때, 조금 더 문학적인 책과 조금 더 흥미를 주는 책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더 흥미를 주는 책.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사 공부를 좀 문의를 주셨던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읽는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면 되겠네요. 글쓰기를 전반적으로 아이들과 하면서 크게는 제가 보면 글쓰기와 책 읽기 크게는 세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물론 뭐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문학이 있을 거고요. 문학은 어찌됐건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힘도 있고 그런 책들을 읽어오는 수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수업이. 근데 한편으로는 글쓰기나 책 읽기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인문적 언어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객관적 언어로서 또 읽어야 될 책도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비문학. 근데 이제 비문학을 너무 멀리 갈 수는 없고 역사는 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곰브리지 세계사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재판돼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이상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수업인데 지금 예비 중학생 친구들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 한 6학년 정도 아이들도 이런 두께 있고 좀 빡빡한 책을 긴장하는 친구들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곰브리지 세계사를 읽으면서 세계사를 한번 쭉 훑어보는 동시에 글쓰기를 뭘 할 거냐면 이것도 글쓰기를 합니다. 서머리랑 그리고 건조한 객관적 사실을 서술하는 글쓰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배제되더라도 책 속의 내용이나 맥락을 읽어내는 훈련들, 그리고 그 맥락을 언어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훈련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쓰기는 정리와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역사 공부할 때 그거를 나열식으로 리스트업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잘 못하지만 마인드맵 형태로 좀 정리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리는 문장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고 그 언어가 문장으로서 있을 때 문장과 문장 안에서 맥락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외우고 이벤트를 외우는 수업이 아니라, 그런 목표가 아니라 맥락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맥락의 언어의 도구로서의 문장으로 자기 역사들을 정리해보는, 그게 이제 하나의 서머리 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해보는 훈련으로 내러티브 속의 역사를 읽어보고, 그랬을 때 그럼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한 사람의 관점이 들어간 책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브리치 세계사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자, 소개글을 보죠. 역사 읽기는 모든 공부의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문명의 탄생부터 제국의 출현, 종교와 문화, 예술의 발전,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세계사를 한눈에 살펴봅니다. 곰브리치 세계사는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책입니다. 세계사를 입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린 이 책을 읽으며 책 내용을 요약하는 글쓰기랍니다. 세계사를 읽고 핵심을 글쓰기로 정리합니다. 읽고 쓰는 세계사, 세상 읽기의 첫 걸음입니다. 라고 소개글을 잡아봤습니다. 이 개정판 책을 읽을 거고요. 총 10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시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다른 수업이 90분을 클래스 수업을 했는데, 물론 90분이 넘어요, 보통은. 이거는 100분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쓰기는 기본적으로 의견이나 감상이 배제된 이제 서머리 글쓰기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게 이제 중학생 이상이라면 그 아래에는 어떤 걸 읽으면 좋을까? 제가 또 고민하면서 많은 책을 봤는데, 역사를 내러티브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을 때 최근에는 여행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역과 세계사의 역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세계사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사 공부를 한 중학생 이후로 많이 미뤄요. 왜 그러냐면 세계사가 사실은 우리랑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사는 서양사예요. 그래서 세계사 서술을 처음 보면 뭐 인류의 역사 출발한 다음에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는 저기 중동이나 그리스 문명,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동양은 좀 배제돼 있죠. 그리고 사실은 세계사 속에 동양의 이야기를 섞기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중국이나 일본,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를 또 근데 그걸 다 소개하면 뭐 어지럽습니다. 저기 로마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인더스에는 무슨 뭐 인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고, 저기는 또 어디 있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지역학적 접근하면 좋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은 나의 첫 세계사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계사를 서술하되 그 세계사 서술을 세계를 크게는 4개 권역으로 나누었어요. 첫 시작으로 중국, 일본 역사를 쭉 보는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소개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세계사. 세계 여행과 세계사 공부를 함께 합니다. 지구촌 곳곳을 지역마다 돌아보고 각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익혀요. 나의 첫 세계사 여행으로 역사와 여행을 한 번에. 첫 시작으로 우리 이웃 중국과 일본으로 떠납니다. 가깝지만 낯선 나라 중국과 일본. 역동적인 역사 이야기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로 떠납시다. 책으로 떠난 여행으로 익히는 세계사로 초대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뒤에 유럽사를 공부하기도 하겠지만, 한국사 공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나 일본 역사를 간단히라도 한번 알아두는 건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룰 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사 공부할 때 툭툭 나오거든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 맥락을 모르는 친구와 조금은 들어보고 알아봤던 것과는 역사를 공부할 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보려고 하고요. 이 책은 휴먼 어린이 출판에서 나왔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역사 교과서, 역사를 가르치는 현직 교사들,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을 주었고요. 총 4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는 중국, 일본을 먼저 시작을 해서 다음 책은 순서는 지금 고민하는데 일단 책은 중국, 일본이 한 권,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한 권, 유럽, 아메리카가 한 권, 서아시아, 아프리카가 한 권 그래서 세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4개의 통사들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좀 이제 세계사를 익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책이죠. 기본적으로 한 5, 6학년 또래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책이고요. 근데 책은 굉장히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책 내용이나 구성, 도판 같은 것도 친절하게 돼 있어서 읽기는 실제로는 여러 정보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5, 6학년이지만 그보다 낮은 학년도 읽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물론 이런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하는 거가 얼마큼 훈련이 됐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하여튼 근데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4학년 정도도 읽을 수는 있겠다. 뭐 그게 그냥 또 정보를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막 이런 새로운 게 있어? 되게 신기하다. 그런 걸 막 습득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은 조금은 더 어린 나이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새로 시작하는 수업들이 많네요. 수업들을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뭐 긴 이야기가 됐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이들이랑 성장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한 지는 횟수로는 한 4년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3, 4년 지나면 통해서 시간 동안 이제 만났던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 물론 책 읽기를 뭐 다른 과정이나 프로그램 혹은 공부를 통해 다른 책과 글쓰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익숙해지고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책을 읽고 소화하는 데 그쳤다면 나중에는 이 아이들과 읽는 책도 달라져야 되고 책을 읽고 이야기할 내용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까 계속 이 이후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크게는 두 방향을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방향은 이제 올해 처음 작년까지는 안 했다가 새로 시작하는 세계사 읽기처럼 어찌됐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내가 스스로 소화하고 엮어보는 훈련들, 서머리해보는 훈련들을 하는 책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정보를 다루는 훈련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의 주장을 정리해보는 훈련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게 조금 잘 되고 더 되면 방학이든 아니면 더 조금 뒤에라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책을 읽고 싶어요. 사실 철학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문사철이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넓은 배경이 되는 책은 문학인 것 같아요. 접하기도 쉽고 뭔가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통해 세계를 폭넓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제 생각에는 뭐 역사. 왜냐면 이제 역사는 문학은 그냥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역사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좀 책임이 듭니다. 읽기가 좀 더 버겁죠. 그 다음에는 철학인 것 같습니다. 사상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상 고등학교 친구들은 실제로 기본 뭐 청소년 논술 교육 혹은 독서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죠. 뭐 흔히 말하는 인류의 고전이라고 했을 때 철학자들, 소크라테스의 변론, 향연, 동양에서는 논어와 맹자, 더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좀 많이 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는 막스 등이 썼던 뭐 공산당 선언도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이 담겨 있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만들어내는 훈련들 혹은 이제 그런 책들을 바탕으로
이슈 파이팅, 자기의 주장을 해보고 논리를 세워보는. 그래서 뭐 어떻게 그런 수업을 모델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업의 하나로서 많이 소개됐던 게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들이 그런 거죠. 이제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담론을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엮어지고 있고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론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저렇게 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철학책을 읽으면서는 현실적인 주제를 가져올 수 있죠. 여러 주제들. 사회적으로 대립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의견 가운데 왜 어떤 주장을 갖게 되는가? 근거는 무엇이고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뭐 자기 주장을 표현해보는 훈련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책들을 좀 읽고 싶긴 합니다. 물론 아주 먼 이야기이긴 하겠죠. 자, 3월에 시작하는 책들과 뭐 그리고 수업을 소개했었는데요. 네, 뭐 그냥 이럴 때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보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될 수 알 수 없으니까. 곰브리스 얘기다 같은 걸 재밌게 읽으면 장르를 바꿔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코스모스 같은 책도 한번 읽어볼까? 네, 코스모스라고 책 좋아하시는 분 알고 계시죠?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어떤 천문학의 그 방대함을 다룬 과학서적입니다. 과학도 사실은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내러티브가 되게 중요하죠. 왜? 그러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사회 이슈를 다루는 책도 나중에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다양한 주장들,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패권의 문제, 정치의 문제,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이런 책들을 나중에는 폭넓게 다루면 어떨까. 근데 그거는 저도 물론 제가 진행했던 예전에 노하우도 있고 이미 한 10년 전에 벌써 그때 중학생이었던 친구들,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과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주제를 다루었고 그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이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바뀌면서 아이들의 책 읽기 환경, 독서 환경이 달라져서 좀 그걸 구성하는 데 좀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민을 하면서 중간중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고민의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월에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다뤘고요. 네, 한 1, 2분 정도 또 혹시라도 딜레이가 있으니까 뭐 남겨주지 못한 내용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실 게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했던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남겨주시면 그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마치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AI 교과서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는데 저는 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귀찮지만 손에 연필을 들고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업에 연필을 쥐고 쓰는 걸 강조합니다. 되게 낡은 생각이죠. 세상에 뭐 교과서도 지금 종이책도 사라지는 세상에 어떤 책들은 전자책이 되고 눈으로 읽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책을 다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이제 아이들이 대학 갔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걸요. 전공 요즘에 이제 필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대학생들. 네. 필기 안 하고 뭐 하냐면 저도 그 어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네이버 같은 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성을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 뭐 강의 내용들을 다 그 음성이 녹음되면 그걸 다 문자로 바꿔줍니다. 옛날에 이제 교수들은 판서하면 그 노트에 적었잖아요. 대학 노트.
나중에는 노트가 사라지니까 이제 뭘 했느냐? 나중에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로 적어내는 걸 컴퓨터 타이핑을 하고. 근데 지금은 타이핑 안 해요. 대학 그 강의 같은 데 가면 학생들 그냥 아이폰 같은 거 갖고 다 강의 녹음합니다. 근데 녹음에 그치는 거냐? 녹음하면 이걸 다시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게 부담이 되니까 그걸 텍스트로 바꿔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냐면 그걸 다 서머리를 해줘요. AI가. 서머리도 해주고 그 서머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요거를 재가공하는 방법들도 다 있습니다. 네, 그 댓글 주셨지만 PDF 파일로 전공책 달고 다니잖아요. 그 PDF 노트 자체가 녹음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 일종의 메모를 하는 동시에 녹음도 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AI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요즘에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책 읽기를 방해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냐? 유튜브 쇼츠로 책 내용을 접한 거예요. 혹은 유튜브 한 뭐 10분 요약 같은 거로. 자기가 좀 안타까운데 책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유튜브잖아요. 불과 얼마 안 지나면 책 내용을 그대로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뭐 성향 분석해줘.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어떤 거야? 뭐 이거 다 질문하면 다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읽기와 쓰기는 어떤 자리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들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시간에 저는 손에 연필을 쥐고 있어야 되고 그 연필을 쥐고 종이책을 직접 읽는 시간들이 저는 하나의 독서인으로 그리고 소양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도구에 대한 감각, 그리고 책에 대한 물질적인 어떤 감각, 그 감각의 연장으로서 상상하고 공감하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AI를 쓰건 컴퓨터를 쓰건 기계 로봇을 대하건 훨씬 더 잘 쓸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는 건 모르죠. 네, 저도 AI를 이제 만나보고 써보는데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 AI를 써보니까 중요한 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는 인포메이션을 내가 접하기 위해서 쓰는 거로는 되게 적절하지 않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를 접하는 거는 AI를 빌릴 필요도 없이 그냥 검색을 해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개발되는 AI 같은 경우 툴은 결국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힘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해독 능력이 있는 리딩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튼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참 내일 그래도 한번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된다면 서유기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책 읽기를 좀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해가지고 북클럽 형태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자,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라이브를 켜가지고 또 책 읽기라든가 프로그램 소개하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홍달이었고요. 요 내용들은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 와파서당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게시물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카페에 오셔서 정리되어 있는 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